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원맨쇼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1골 2도움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4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중계한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공영방송 BBC에서 레전드들의 해설 그리고 현지 팬들의 반응, 영국 기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실시간 중계 내용과 반응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지금 막 공개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3골에 모두 관여했고 경기 내내 그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던 무지막지한 활약 속에 평점 9점, 스카이 스포츠가 사실은 평점을 좀 박하게 주는 편인데요. 엄청난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이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 BBC 스포츠판의 헤드라인, 메인 사진 손흥민 선수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정말 뜨겁고 화끈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인 뉴캐슬을 상대로 막대한 투자 속에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그 뉴캐슬을 상대로 최근 5연속 무승을 끊어냈고 그 과정과 내용도 대단했는데요. 4대1 승리, 이미 4대0인 상태에서 한 골을 내준 것이 5개티였습니다. 경기 전체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57%의 점유율로 경기를 장악했고요. 슈팅 숫자 23대9로 확실하게 압도했고요. 유효 슈팅은 12대3, 거의 뉴캐슬에게 큰 기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대 득점 값도 토트넘이 운 좋게 골을 넣은 게 아니라 3.88골로 4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고 실제로는 5골, 6골도 나올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뉴캐슬의 기대 득점 값은 1.69골, 확실히 경기 내용상 토트넘이 뉴캐슬을 앞섰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이 45회, 뉴캐슬은 23회에 불과했고 또 이런 공격적인 면뿐 아니라 공을 다투는 그 투쟁심에 있어서도 경합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압도했는데요. 경합 승률이 토트넘이 59%, 뉴캐슬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경기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로 참여한 토트넘 스위스 출신 마이클 도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같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에는 후보자가 꽤 많을 것이다. 페드로 포도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야말로 클럽의 주장,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 보여줬다는 걸 숨길 수 없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많은 선수들이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날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토트넘이 훌륭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캡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까지 있었다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드루리 기자도 경기력 자체가 대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토트넘이 다시 한번 최고 버전의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들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중요한 것은 반더벤과 메디슨이 없는 상태. 물론 히샬리송 돌아왔죠. 사르 돌아왔죠. 몇몇 부상 이탈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강화되고 보완된 것도 있지만 토트넘이 반더벤과 메디슨 덕분에 살아났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또 새로운 능력, 본인이 지금까지 또 안 풀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팀의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또 스트라이커 역할도 함께 해주면서 본인이 2인분, 3인분까지 해주면서 팀을 끌어올려서 메디슨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다시 토트넘이 포스텍 축구를 가동할 수 있다라는 포스텍 축구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비록 한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결국에는 토트넘을 위한 축제의 밤이 됐다라고 했고 이게 바로 토트넘이 꿈꾸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은 날카로웠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서도 목적의식이 있었다. 반면에 뉴캐슬에겐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트넘이 다시 골문을 열기 시작했고 전도사가 다시 한번 신도들에게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약간 종교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토트넘의 축구가 종교적인 열광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축구계의 대표적인 독설가로 유명한 해설위원이죠. 맨유의 레전드 출신 게리 네빌도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는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고 내가 꼽은 최고의 선수 손흥민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경기 1골 2도움, 기회 창출 4개에 슈팅 3개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트리피어가 사실 정말 좋은 수비수다. 트리피어가 손흥민 선수에게 2번 모두 뚫리면서 이제 어시스트를 허용한 게 그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악몽 같은 경기를 펼치게 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했기 때문이고 손흥민 선수는 또한 자신이 페널티킥으로 득점하긴 했지만 골을 넣을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투쟁심 넘치게 돌파하고 달려들 때 알미론과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살짝 손을 뻗고 몸싸움하려고 뻗은 것인데 알미론이 목을 탁 맞았는데 마치 얼굴을 크게 가격당한 것처럼 쓰러졌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BBC 라디오에 전 스코틀랜드 대표 윙어이자 현재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팬 네빈이 손흥민 선수가 알미론을 건드린 건 맞지만 그는 마치 야구 방망이에 때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뒤로 들어 누웠다, 액션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경기 실시간 중에 멘트 중에 재미있는 걸 소개해드리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초반에 어시스트를 기록하기 직전에 어시스트를 할 뻔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반 19분에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히샬리송이 넣지 못했던 장면인데 브릴리언트 프롬 손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눈부셨다, I love that, 난 저 플레이가 너무나 좋다. 네빌도 풀백 출신으로서 사이드 플레이, 크로스 플레이 잘했던 선수잖아요. 트리피어로 완전히 제쳐냈다. 히샬리송이 최소한 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건드리질 못했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클로스했던 기회였다라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실시간 해설에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을 잘 찾았고 불뿜었고 날카로운 크로스, 낮은 크로스를 포스트 앞쪽으로 잘 보냈는데 건드리질 못했다라고 히샬리송의 결정력을 아쉽게 탓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데이비스가 왼쪽으로 뽑아주면서 이날은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뛰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 왼쪽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왼쪽에 와서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사이드를 파괴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지난 경기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지원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됐고 손흥민 선수도 탈환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로 이동시킨 이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갔던 장면입니다. 날카로운 크로스가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딱 꿰뚫었는데 히샬리송이 건드리기만 했으면 골인데 건드리지 못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반 26분에 우도기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앞서가게 됐는데, 바로 이 골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해 나왔죠. 이 득점에 대해서 게리 네빌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토트넘이 득점할 자격이 있었고 우도기도 득점할 자격이 있었다. 우도기 역시 초반 20분 동안 경기를 잘 하긴 했는데 이 골은 손흥민 선수가 밥상을 차려준 것이다. Son delivers it on a plate라는 표현, 쟁반에 담아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골이다라는 게리 네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우도기가 레프트백이 아니었다, 공격형 미드필드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전방 공격수 위치로 이동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벌렸을 때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사이 공간으로 우도기가 들어왔던 토트넘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표현을 했는데요. 득점에 대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중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를 잘 찾았다, 6야드 박스로 또 한 번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노마크 상태인 우도기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우도기가 또 주고 들어갔어요. 포로가 우도기에게 패스하면서 왼쪽으로 플레이를 전개할 때 우도기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를 제치고 올린 크로스 패스, 우도기가 밀어넣었던 장면이죠. 영국 BBC의 수석 기자인 픽 맥널티도 경기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토트넘이 소유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또 많은 기회가 없던 상황 속에서도 매우 클리니컬했다, 아주 좋은 정확한 마무리가 있었는데, 사실 이 마무리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데스티니 우도기가 저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실패할 수가 없었다. 저 크로스는 사실 떠먹여준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기회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거의 이제 뭐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정말 이제 주워먹은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위치로 간 우도기도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마무리를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크로스였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리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도 못 이겼던 토트넘이잖아요. 일단 우도기가 이날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 클럽 역사상 이탈리아 선수로 두 번째 득점 선수가 됐습니다. 1997-98 시즌에 니콜라 베르티가 이제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탈리아 선수로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올렸고, 이제 우도기가 두 번째가 된 것인데요.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닉 라이트 기자가 우도기와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함께 공격을 펼치니까 트리피어를 완전히 공략하고 있고 트리피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실수를 유발하고 있다,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영역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골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37분이죠.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를 1대1에서 무너뜨리고 컷백 준 것 히샬리송이 밀어넣게 되는데, 여기서도 슈퍼브 원스 모어 프롬 스퍼스 캡틴 손흥민, 또 한 번 슈퍼 어시스트가 나왔다라면서 스카이 스포츠가 슈퍼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어시스트,
골을 잘 넣었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2개의 어시스트는 순도 자체가 대단했던 어시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시점에 이미 BBC가 소개한 기록을 보면 한 경기에 2개의 도움을 올렸던 게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만 5번째라고 하고요. 2022년 2월 맨시티전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멀티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도움 능력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을 했습니다. 이 골은 사실 히샤이성 선수가 또한 7경기 동안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나왔다라고 스카이 스포츠가 소개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제 볼이 너무나 좋았다.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의 기회를 놓쳤던 히샤이송인데 이번에는 놓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순간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다. 상대의 수비 균형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히샤이송에게 기회를 열어줬다라고 또 스카이 스포츠도 강조를 했습니다. 게리 네빌이 이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더 강조를 했어요. 히샬리송이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물론 히샬리송이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준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상대를 죽이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트리피어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뛰면서 전반 내내 환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트리피어가 못해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트리피어가 완전히 혼돈에 빠졌다라고 게리 네빌이 이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토트넘이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축구를 다시 되찾았다라고 게리 네빌이 전반전 토트넘의 플레이에 대해서 극찬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요. BBC의 수석 기자인 픽 맥널티 역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쉽게 트리피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어요. 토트넘에서 함께 뛰기도 했었고 또 잉글랜드 대표 풀백으로 뛰기도 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라리가에서의 활약을 또 펼치기도 했던 트리피어가 물론 뭐 공격력이 강조된 풀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 지난 에버튼전도 좀 문제가 있긴 했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뚫리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쉽고 능숙하게 트리피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이드라인 플레이를 BBC도 칭찬을 한 것이고요. 또 BBC 라디오에서 해설을 한 팬 네빈 역시 이게 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골처럼 두 번째 골에서도 완벽한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평균 위치 보시면 재밌는 게 이날 경기 분명한 전술적인 조정, 오른쪽 사이드에서 제한점을 보였던 쿠루세스키를 가운데로 옮기고 중앙에서 고립됐던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옮기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이 통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윙3 톱이에요. 히샤리송이 최전방에 있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광범위하게 좀 이타적인 움직임을 해주고 한 번씩 올라가고 손흥민, 쿠루세스키, 존슨이 더 높은 위치에 지금 표지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진영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그런 모든 역할들을 월드 클래스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양한 전술 시도를 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전이 2대0으로 끝났는데 3대0도 가능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과정에도 손흥민 선수가 있었어요. BBC가 손흥민 선수 전반전에 스탠드아웃 플레이어라고 소개하면서 40야드 거의 40-50m로 혼자 질주하면서 뉴캐슬 수비의 심장부로 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대한 쿠루세스키의 패스를 해줬는데 하필이면 쿠루세스키의 크로스를 히샤이송이 또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한 장면인데 전반 44분 이 장면이에요.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손흥민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혼자 달려들어와서 혼자 돌파에 들어와서 마지막 순간에 본인 쪽으로 수비 4명 몰아놓고 왼쪽으로 내줬고 쿠루세스키의 크로스 이거 건드리면 골이었는데 히샤이성이 놓쳤죠. 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활약을 BBC와 스카이 스포츠가 모두 극찬을 했고 BBC도 결국 전반전이 2대0으로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게 아님에도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모두 만들었다라고 표현했고 트리피어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파괴해버렸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히샤이송 선수가 60분 한 골을 더 넣게 됐는데요. 이제야 게리 네빌이 얘기해요. 지난 몇 주 동안 토트넘이 이 시점에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었다.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침내 쐐기를 받고 있다. 더 이상 3대0인데 뒤집히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히샤이송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에 와서 처음으로 발로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토트넘에 와서 처음으로 또 멀티골을 기록을 했어요. 에버턴 시절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고 2022년 4월 에버턴 소속으로 번리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 1년 넘게 만에 이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자존심을 살렸는데 그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와 스카이 스포츠가 또 한 번 이 득점 직전의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의 단독 돌파 상황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게 되는데 전반전에 막판에 이제 이런 돌파의 이후 토트넘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있었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나올까봐 러셀 선수가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경고를 받는 장면인데 BBC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상한 대로 손흥민의 역습입니다. 손흥민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 러셀스가 유니폼을 노골적으로 정말 잡아챌 수밖에 없었고 경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 장면을 캡처해서 스카이 스포츠도 실시간 중계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현지 팬들이 이런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자 아직 골이 터지기 전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되찾은 게 너무나 보기 좋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축구를 즐기고 있다.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 굉장하다. 너무나 기가 막히다. 정말 대단한 선수를 지켜봐서 나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영국 현지 팬들, 셰필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라는 팬의 반응도 BBC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85분에 4대 0을 만드는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는데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이었고, 스카이 스포츠도 이 페널티킥 장면에서 누가 의심이나 하겠습니까? 놓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토트넘의 캡틴이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저지할 수 없는 슈팅을 꽂아 넣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BBC 역시 손흥민 선수가 2차례 초반 좋은 도움에 이어서 마침내 자신의 득점으로 이날의 활약을 보상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게 2021년 4월 사우스햄튼전 이후 처음이다. 2년 6개월 만의 일이잖아요. 그만큼 페널티킥 기회가 없었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에도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도 떠났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담 페널티키커로서 올 시즌 첫 골을 넣은 거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골, 또 한 번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만들어냈어요. 포로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배우를 빠져들어간 이후 골키퍼를 제치려는 순간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명확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것이고요. 이렇게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한 경기 3골에 직접 관여하게 됐는데 이게 또 벌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12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번리전에 헤드트릭을 했으니까 2번째라고 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레스터 시티전 한 경기 3개의 그 공격 포인트 이게 한 번밖에 없었는데 올 시즌에 벌써 2번이다.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경기 종료 직전인 89분에는 또 오른쪽 측면을 본인이 2-3명의 선수를 빠져나가면서 스킵의 패스를 받아갖고 날카로운 슈팅을 때리면서 5대 0을 만들 수도 있었다. 살짝 정말 딱 빗나갔다라고 아쉬워하는 BBC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BC는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가 돈리와 교체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18살의 유망주 돈리가 들어오고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 The best player of the game 손흥민 선수와 교체됐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스카이 스포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이자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최우수 선수라고 얘기 드렸는데, BBC에서 현지 팬투표를 통해서 진행된 평균 평점 손흥민 선수가 8.83점에 역시나 최고점을 받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영국의 모든 매체가 이날 경기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손흥민 선수를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았고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편안하게 뉴캐슬을 꺾었다라면서 BBC가 이날 경기 중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 곧바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치르게 되는데요. 마침내 무승을 끊어냈고 승점 3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노리고, 손흥민 선수 이날 자신의 올 시즌 10호 골 터뜨리면서 또 한 번의 득점왕 등극을 위한 시동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속된 활약, 한준TV와 함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